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9강째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입니다. ESG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특히 ESG-S, 소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소셜은 사람에 대한 얘기라고 했죠. 그래서 S를 이해관계자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그 전에 이제 주주자본주의, 지금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인 주주자본주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한번 말씀드렸지만 1970년 9월 13일에 뉴욕타임스의 중요한 칼럼이 실립니다. 시카고 대학의 밀턴 프리드만 교수가 프리드만 독트린이라는 칼럼을 쓰는데요. 이 제목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칼럼의 핵심 내용은 기업의 주인은 주주다. 그리고 기업의 목적은 주인인 주주를 위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중요한 프리드만 독트린을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기업 운영의 골간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70년대 후반에 가면 신자유주의라는 말씀 들어보시죠.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 감세, 그 다음에 글로벌화, 공기업의 민영화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해서 기업의 자유 영역을 많이 넓혀주는 그런 정책들이 미국에서는 로널드 레이건, 영국에서는 마가릿 대처 해가지고 이제 신자유주의가 이제 전 세계를 풍미하죠. 물론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국제무역이 이제 확대되고 개방으로 인해서 확대되고 또 경제 개발이 또 확산되고 이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제 성장이 정체되고 또 양극화가 심화되고 또 환경 훼손을 가져오면서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는 이제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단기 이익 중심으로 기업이 지나치게 운영된다 이런 얘기들이 쭉 이제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 문제점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크게 노출되기 시작하고 또 양극화 심화에 대한 이제 근로자들의 반발이 심화되면서 미국에서는 Occupy Wall Street, 월가를 점령하라는 이제 국민들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는 그런 시점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에 이제 중요한 하나의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나라의 재계 조직인 전경련, 비슷한 조직인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있는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요한 대목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목적에 대한 이제 성명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겠다, 근로자들에게 투자하겠다, 거래기업을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대우하겠다, 지역사회를 지원하겠다, 주주를 위해서는 장기적 가치를 창출하겠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2012년에 내놓은 원칙하고 비교를 해보면 두 번째, 경영진은 주주에게 장기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윤리적 방식으로 기업을 경영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 주주를 두 번째 강조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해관계자라고 얘기하는 근로자, 고객, 거래업체에 대한 얘기는 9번째 나옵니다. 기업은 근로자, 고객, 거래업체 등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상대해야 되며 최상의 수준의 기업 시민으로서 모범이 돼야 한다. 그래가지고 주주를 강조하는 시각이 여기에서 느껴지시죠. 근데 2019년에 가게 되면 이게 바뀝니다. 1번 고객, 2번 근로자, 3번 거래기업, 4번 지역사회, 주주는 맨 마지막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주주자본주의는 폐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가자. 이런 내용의 성명을 미국 재계가 발표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또 이후에 우리 다보스 포럼이라고 이제 잘 아시죠? 다보스 포럼 선언이 2020년 선언이 나오는데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기업의 유니버설 퍼포스, 보편적 목적이라는 이제 성명이 나오는데 같은 맥락의 내용들이 이 성명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내용을 보시면 비슷해요. 미국 재계가 내놓은 성명하고 기업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에 모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주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고객, 거래기업,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 전반에 봉사해야 된다.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가치를 제안함으로써 고객에게 봉사하고 근로자들을 품위 있게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대해야 한다. 기업은 가치 창출에 있어 거래기업을 진정한 파트너로 삼는다. 기업은 사회에 봉사하고 지역사회를 지원하며 공정한 몫에 세금을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재계의 선언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ESG 할 때 S를 소셜이라고 하는데 지금 S
S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S를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 환경 이슈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 S 이슈가 조금 중요도가 떨어져 보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얘기되는 게 팬데믹 위기 중에 기업이 이해관계자와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기업 평판을 좌우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맥킨지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92%, 10명 중 9명은 기업이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는 경제를 실현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게만 봉사하는 경영은 그만해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봉사하는 경제를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죠. 그런데 이제 이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이 같은 목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본 응답은 아직 절반에 불과합니다. 갈 길이 먼 거죠. 사람들의 기대 수준은 높아지고 있고 대기업들은 아직 충분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갈 길이 아직 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S를 이제 소셜 뿐만 아니라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S 영역이 인권, 노동 이슈, 안전, 이런 정보 보안, 이런 식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최근에 많은 기업의 위기는 이런 S의 실패에서 비롯되고 있다. 인사 문제, 고용 이슈, 갑질 이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권 문제라든가 기업의 문제, 기업의 문화. 그래서 ESG 시대의 직원을 특히 이해관계자 중에 직원을 고려하는 경영은 주가 하락이나 자본 조달 위기 등 다양한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얘기를 했어요. 실제 사례들을 보면 2021년 7월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고소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유가 그거예요. 보수나 직무 배정에서 여성을 차별했다. 이후에 이 게임 회사잖아요. 게임 유저들이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계정을 탈퇴하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CEO가 퇴진합니다. 이 S를 잘못해서 위기를 맞은 사례죠. 아마존의 경우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들이, 이직률이 너무 높고요. 그 다음에 CNBC가 아마존은 반노동행위 때문에 ES 점수도 낮고 또 신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거다, 이런 보도들이 막 잇따르면서 나중에 이제 손을 들죠. 근로환경 개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보건안전팀 직원을 크게 늘립니다. 또 최근 2022년 2월에 나온 하버드 로스쿨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반대로 총자산 7천억 달러를 넘는 100개 상장기업의 인수합병을 조사해봤더니 주주에게 대규모 이익이 실현됐잖아요. 인수합병을 통해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커진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협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M&A, 인수합병이 되면 근로자들이 해직 리스크를 갖게 되는데 근로자 보호를 위한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 아직은 상당수가 S,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존중하는 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사례들과 보고들이, 연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최근에 이제 맥킨지에서 이 페이팔의 사례, S를 ESG S 경영을 잘하는 사례를 소개해서 한번 여기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페이팔에서 2018년에 직원 설문조사를 내보니까 직원 중 3분의 1 정도가 가정경제가 너무 빠듯한 거예요. 월급 중에 필수적인 생활비하고 세금을 다 내고 난 돈, 그걸 이제 순가처분 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보니까 이 월급에서 생활비 다 쓰고 세금 내놓고 나니까 남는 돈이 4 내지 6%에 불과하다는 거죠. 페이팔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영진이 놀랐다. 그래서 즉각 행동에 돌아가. 그래서 미국은 건강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건강보험제도가 잘 안 돼 있어서 이 비용을 지원해서 한 60% 정도 줄어들게 해주고, 또 직원 모두에게 주식도 주고 임금도 적정 수준으로 올려주고, 또 금융교육을 시켜서 재무적인 이런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왔더니 이 보고서가 나온 시점에서 보니까 이 순가처분 소득, 지금 4 내지 6%에 불과했던 순가처분 소득이 10%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이걸 20%까지도 올리겠다, 20%까지 올리겠다는 게 페이팔의 계획입니다. 당연히 생계유지를 위한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이직률도 떨어지고 또 적극적인 업무 참여가 일어나서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이게 경영진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이 S, 이해관계자를 존중하는 경영을 잘 못하는 기업들을 소개해드렸는데, 페이팔은 모범적으로 특히 이해관계자 중에서 직원들을 많이 배려하는 경영을 잘 하고 있는 기업이죠. 물론 이제 이런 경영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무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만 페이팔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이해관계자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직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직원을 얼마만큼 중시하는지 그런 경영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고객, 근로자, 거래기업, 지역사회를 존중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 반론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책임지겠다는 것은 뭐 누구에게도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ESG가 기업 경영의 본류라고 말씀드렸죠. S는 스테이크홀더, 소셜, 사회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S는 사람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해관계자를 중시하지 않는 기업은 드레스 코드를 위반하고 파티에 참석하려는 기업이니까 파티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들어가기 어렵겠죠. 이해관계자를 존중하라는 목소리는 투자자와 근로자, 소비자의 요구입니다. 또 중장기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될 필수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 거죠. 다만 지금 주주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인데 이런 주장만으로 자본주의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이걸 어떻게 제도화 시켜 나갈 것이냐, 이런 이제 논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유럽에서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모범적인 주목할 만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010년 7월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차라리 회사법을 개정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가자, 이런 주장을 폈어요. 그래서 주목을 끌었는데 당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지적을 보면 현행 기업의 지배구조가 이해관계자의 장기적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기업 지배구조 관행을, 이런 이해관계자를 존중하는 관행을 확산시키도록 노력해보자. 이게 잘 안 되면 규제를 강화해보자. 그리고 그래도 잘 안되면 마지막으로 법적 개입, 회사법 개정을 통해서 장기적 가치 창출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이해관계자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규정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이제 주장을 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ESG의 S에 관련된 얘기는 이해관계자, 사람에 관련된 얘기다. 그리고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가자는 말이다. 근데 이게 우리가 주장하고 또 시장의 압력으로 기업 경영이 그렇게 변해 가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게 법적 제도,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제도를 바꾸는 이런 전반적인 큰 틀을 바꿔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슈들도 앞으로 논의가 활성화될 것 같아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강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주제로 ESG의 S, 소셜에 해당되는 얘기가 사람의 얘기고, 또 그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밀접한 맥락을 갖고 있는 얘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